이거 어떻게 생겼는지 이런 거 이렇게 넣어주실 수 있어요? 근데 왜 이렇게 약들은 흰색이 많아요? 저도 잘 모르겠네요. 안녕하세요. 여러 간들에 대해 간드러지게 알려드리는 간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하영 약사님을 모시고 면역 억제제를 비롯한 이식 후의 여러 약들 어떻게 먹게 되는 건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 병원 약제부에서 장기이식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간이식 팀 약사 전아영이라고 합니다. 예전에 초반부에 한번 방문을 해주신 적이 있고 네. 다시 모신 이유는 구체적으로 면역 억제제, 그 밖에 간이식 후에 먹게 되는 여러 약들이 있는데 어떻게 먹는 게 좋은지 방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식을 하고 나서 특히 이제 입원해 있는 기간 동안 먹는 약의 종류가 상당히 많을 텐데 어떤 종류의 약들이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약은 장기이식하고 거부 반응을 예방하는 면역 억제제이고요. 그 이외에도 특히 스테로이드로 인한 궤양을 예방하는 위보호제를 소론도. 처방하시게 됩니다. 예, 소론도요. 이식하고 기간에 따라 감염에 취약한 시기가 있거든요. 그 기간에 먹어야 하는 항생제나 항진균제, 가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간 쪽의 혈전을 예방해 줄 수 있는 항힐소판제, 네. 간보호제, 환자분들에 따라서 비형 간염 바이러스를 억제해 줄 수 있는 비형 간염 약, 이식하고 당뇨나 고혈압이 새롭게 생기면 치료해 주는 약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약마다 복용해야 하는 그 용법이 다 다양합니다. 워낙에 이식 환자분들은 정말 많은 약을 드시는 만큼 시간표를 작성해 드리고 있어요. 아침, 저녁 10시에 드시는 면역 억제제를 기준으로 해서 전후로 몇 시에 무슨 약을 어떻게 드실지를 시간표를 제공해 드리고 있고요. 꼭 10시에 먹어야 돼요? 이 약을 드실 때 거의 공복 상태여야 하는 약들이 많기 때문에 식사하고 2시간이 지나야 공복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아침, 저녁 식사를 8시 전에 끝내신다는 가정하에 10시, 10시로 면역 억제제 시간을 정해놨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면역 억제제 중에 칼신유린 저해제라고 해서 프로그라프, 타크로벨 이런 약들이 네. 있고요. MMF라는 주로 많이 쓰는 게 그런 약들과 네. 소론도라는 스테로이드 약일 텐데 네네. 다 공복에 먹어야 되는 건가요? 안 됩니다. 아, 그것도 안 되나요? 이제 소론도 같은 경우에는 식후에 드셔야지 위장장애를 예방할 수가 있고요. 프로그랍 이런 약들은 공복 복용하셔야 이제 흡수에 지장 없이 드실 수가 있습니다. 마이랩트, 서티칸도 하루에 2번 12시간 간격으로 드시면 되는데 식사와는 크게 관계는 없어요. 보통 드시고 있는 프로그랍이나 사이클로스포린 그 약과 함께 드시면 됩니다. 딱 12시간을 그러면 지켜서 복용을 해야 되는 건가요? 이제 면역 억제제 자체가 몸 안에서 잘 작용하기 위해서는 꾸준히 일정한 농도를 유지하는 게 중요해요. 그걸 위해서 12시간 간격을 잘 지키셔야 하고 만약에 못 지키셨을 경우에 대처도 중요합니다. 어떻게요? 만약에 아침 약을 빼먹으셨다. 저녁에 드실 약과의 간격을 생각하셔서 3시간 넘게 남았다. 그러면 생각난 즉시 바로 하나를 드시고요. 저녁 예정된 시간에 또 약을 드시면 됩니다. 만약에 3시간이 미처 안 남았다. 원래 먹어야 되는 용량의 2배를 드신다든지 하면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서 앞에 아침약 못 드신 건 과감하게 포기하시고 저녁에 예정된 시간에만 약을 드셔야 됩니다. 면역 억제제 종류가 워낙 많으니까 잘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헷갈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좀 보여주실 수 있어요? 칼신유린 저해제라고 설명해 네. 주신 타크로리무스 또는 사이클로스포린 성분의 이름이고요. 이걸 만드는 회사에 따라서 약 이름이 프로그랍, 타크로벨, 아드바그랍 여러 가지가 있어요. 복잡해. 캡슐로 되어 있는데 색깔로 용량 구분하실 수 있고 MMF라는 약은 어떻게 생긴 건가요? 회사 차이에 따라서 셀셉트 또는 마이랩트 2가지가 있는데 셀셉트는 색깔이 있는 캡슐로 되어 있고요. 네. 마이랩트는 용량이 2가지가 있고 큰 용량은 흰색 막대기 모양처럼 생긴 알약으로 되어 있어요. 소론도는 이제 조그만 흰색 알약이고 보통 이식하고 나서 처음에 외래 다니실 때는 4알 정도 좋아지심에 따라서 용량은 서서히 줄어들 수 있고요. 흰색 조그만 알약으로 되어 있어요. 저희가 레벨, 농도를 측정한다고 하잖아요. 어떤 약들은 그런 걸 측정하고
어떤 약들은 또 측정하지 않는 것 같아요. 왜 그런 거예요? 같은 양을 먹어도 환자분들마다 몸 안에 남아있는 양이 제각각인 약들은 이렇게 농도를 봐서 본인한테 적절한 양을 처방하는 게 중요해요. 대표적인 게 면역 억제제. 아침, 저녁 10시에 복용하시는 그 면역 억제제가 농도를 보는 약이다. 칼시뉴린 저해제. 네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서티칸이라는 약도 농도를 측정하는 게 맞죠? 네, 맞습니다. 궁금해하시는 것들이 가글이라는 약이 있어요. 네. 뭐 가글 하는 것 같은데 네. 왜 하는 거예요? 면역 억제제로 인해서 이불통에 감염이 될 수 있거든요. 그거를 예방해주는 게 가글인데요. 가글에 되게 다양한 종류가 있어요. 근데 보통 환자분들 헥사메딘 가글 많이 하시는데 가글액을 목이랑 입안에 충분히 한 30초간 머금다가 헹궈내는 방법이고요. 바로 이제 물로 입을 헹구지 마시고 15분에서 30분 정도는 효과를 유지시키는 게 중요하고요. 우물우물해서 뱉어내는 게 불가능한 소아 아기들 네. 같은 경우는 멸균된 꺼즈나 면봉으로 입안에 닦아주시면 됩니다. 여러 가지 가글을 같이 처방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시간차를 두고 번갈아서 쓰시면 됩니다. 얼마나 그러면 하루에 자주 해야 되는 거예요? 헥사미딘 가글은 저희가 한 보통 3번 이상 될까요? 식후에 하시도록 설명드려요. 이제 좋아지셔서 퇴원을 했어요. 그럼 이제 외래를 다니실 텐데 네. 피 검사를 언제 하게 되는 건가요? 보통 외래 진료 보기 2-3시간 전에 피 검사 하시게 되고요. 피 검사할 때 면역 억제제 농도 검사를 하기 때문에 아침에 복용해야 하는 면역 억제제는 들고 병원에 오셔서 피 검사 하신 이후에 약을 드셔야 됩니다. 용량을 조절하는 기준이 되는 게 환자분 몸 안에 가장 적게 남아있는 최저 농도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농도가 떨어졌을 때 얼마만큼 네. 떨어지는지를 측정을 하면 되는 거고요. 네. 잘 와닿지 않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환자분들 입장에서는 약이 워낙 많고 복잡하잖아요. 네네. 개별적으로 복약 상담, 교육 이런 게 가능한가요? 네, 물론 가능하고 저희가 환자분들 이식하고 퇴원하기 전에 병원에 입원해 계신 기간 동안에도 환자분들 찾아뵙고 상담 드리지만 퇴원하시는 그 날에 무조건 약사가 환자분들 찾아가서 그래야 돼요. 시간표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다 하고 있어요. 네. 퇴원한 다음에는 어떻게 되나요? 교수님 진료가 있는 날에는 복약 상담실이 항상 열려 있어요. 진료 보시고 약을 병원 안에서 타실 때 그 안에 있는 복약 상담실 들러주시면 간이식팀 약사가 대기하고 있다가 환자분들 그동안 약 얼마나 잘 드셨는지 지금 드시고 있는 약 이외에 드시는 건강기능식품, 다른 약들 이런 거 체크해봐드리고 상호작용, 부작용 이런 거 확인해드리고 있고요. 오늘 검사 결과에 따라서 본인 약이 바뀔 수 그렇죠, 있거든요. 바뀔 수 있죠. 네, 그래서 바뀐 약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고 다음에 진료 오실 때까지 또 잘 드실 수 있도록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너무 훌륭한 정보 감사드리고요. 네네. 마지막으로 환자, 보호자분들에게 약물 처방, 약물 복용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해주셨으면 하는 말씀 이런 게 있을까요? 환자분들이 이식을 받으심으로 인해서 몸도 좋아지시고 좋은 점이 많은데 한편으로는 면역 억제제를 포함해서 너무나 어려운 수많은 약들을 복용하시느라고 굉장히 힘들어하시고 고민을 토로하시거든요. 근데 그 약들이 환자분들의 건강을 지켜주는 제일 중요한 아이들이기 때문에 많이 친해지시고 최대한 약을 잘 드실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약의 종류나 개수 같은 것도 많이 감량이 되잖아요. 그럼요. 없어지는 약들도 사실 있고요. 네네네. 마냥 이렇게 수많은 약을 계속 복용한다 이렇게는 생각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셔야 되는 거 아시죠? 좋아요, 구독 꾹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